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들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단체도 보니까 그 기존의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 외교관들이 아닌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국가를 일을 해왔고 퇴직한 이후에도 사회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그 수장격인 대장님들의 성함으로 이재춘, 그 다음에 김석우, 조원일 이와 같은 과거에 우리나라 외교 전선에서 대사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도 해외 전 지역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자신들의 청춘을 바쳤던 분들인데 오늘의 제목이 한중 관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성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이런 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저희 방송에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48년 유엔 관리화의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를 통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위에서 무역 입국을 위한 중화화 공업 육성에 성공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중공과 소련의 인접국으로 둔 우리의 안보는 위기에 처한 때가 많았습니다. 한반도를 통째로 삼키려고 1950년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이 합작해서 불법 남침을 강행했을 때에는 천만다행으로 미국 등 16개 유엔 회원국이 참전하고 일본 등 47개국이 우리를 적극 지원해준 덕택에 수십만 중공 침략군의 인해 전술을 무찌르고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주도로 한미 동맹을 체결한 것이 억지력이 되어 공산군의 재침을 막고 우리 안보를 지켜냈으며 그 덕분에 우리는 산업 강국이 되어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친중, 친북, 종북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북을 추종하고 중국에 굴종하면서 그들이 온갖 기만술책을 써서 자유진영의 신뢰를 잃고 국격이 떨어져 국제사회는 우리를 회피하거나 천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큰 다행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서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대일 관계를 정상화한 데 이어 자유민주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자 우리 국격이 급속하게 신장했고 윤 대통령의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3대에 걸친 친중 주사파 정부의 수많은 실패와 오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억누르고 복속시키고자 우리나라의 주권을 짓밟은 것입니다. 독재자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자신의 흉계를 드러낸 것으로 한중 관계를 100여 년 전에 조공 관계로 되돌리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최근에 CNN 방송은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 한국 침투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에 굴종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싼 값에 우리 영주권을 사서 중국인을 침투시킵니다. 산업은행에
3억 원에서 5억 원 5년간 예치하면 한 가족 모두에게 영주권을 주고 예치금도 돌려줍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내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꽁꽁 묶여있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인은 특혜 대출로 손쉽게 부동산을 사들여서 서울에만도 5,000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여의도 면적 3배 이상의 땅이 중국인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가장 강력한 침략 수단으로 다방면에서 인해의 전술을 씁니다. 중공 치하에서 해외로 송출된 중국인은 1천만 명이나 되고 그중 100만 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하여 모든 중국 민간인과 기업에게 중국 정보요원의 간첩 행위를 도와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국제법을 아예 무시하고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중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에 간첩이 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간첩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중국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쉽게 영주권을 내어주고 참정권까지 허용한 것은 우리 안보를 해치면서 감행한 주사파 정권의 만행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수상같이 강력한 지도자들은 중국 화교 위험성을 일찍이 간파하여 불순 분자들을 대거 숙청하고 유혈 사태마저 감수하면서 그들의 국가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엄격한 화교 정책도 우리의 국익에 알맞는 현명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이재명에게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조폭 사회에서나 쓰는 야비한 협박이고 우리 외교 주권을 악랄하게 침해하는 망언입니다. 베이징 외교 당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중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구상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을 명시한 유엔 헌장 규칙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랑 외교, 마적 외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시에 이 땅에서 우리 청년과 경찰관까지도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다수 중국인들을 동원하여 광화문 촛불 시위를 인적, 물적으로 지원을 했고 2020년에는 조선족을 앞세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소위 차이나 게이트 사건까지 벌였습니다. 대학은 물론 초중고교까지 중국 공산당의 공작기관인 공자학원이 침투해 있고 서울의 중심지와 제주시에서는 비밀경찰서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조선족들이 대거 투입되어 부정선거를 저지른 징후가 농후합니다. 이런 야만적 행위들은 모두 국제법이 금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중공의 검은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불법 침투 실상을 알게 되어 그 위험성을 전 세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같은 큰 나라들도 중공에게 침투당했다가 이제는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불법 남침 시에는 수십만 중공군이 가담했습니다. 정확하게 298만 명이
침투해 왔었습니다. 남침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인 것을 악용해서 중국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불법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정 간섭과 주권 침해 행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탄생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의 첨단 기술을 다 빼내갔고 해상 민병대를 투입하여 서해 우리 측 바다의 물고기를 싹쓸이 해갔습니다. 중국 해군은 서해를 전쟁 연습토로 삼아 우리를 밀어내고 자기들의 바다로 삼으려고 하고 중국의 전투기들은 수시로 우리 비행정보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9개의 점을 찍어 설정한 구단선은 세계 8대 무역국인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파탄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문재인 정권이 최악으로 추락시킨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킨 데 이어서 우리 외교 지평을 유럽연합과 나토에까지 확장하여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자유진영과의 결속을 굳게 다짐으로써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는 세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윤석열 정부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좌파 정부의 악행과 실책의 잔재는 말끔히 씻겨 나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일시적 탐욕으로 우리 국가 안보와 백년 대계가 흔들리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공동대표 이재춘, 김서구, 조원일.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이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 입학연도가 1960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학생 시절에 4.19도 겪으셨던 그런 정말 원로이신데 또 동시에 김서구 대사 역시 이후에 통일부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또 조원일 대사님도 외교부 내에서는 매우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선배님들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 우리나라 외교관들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는 지금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병화 이전에 그 노르웨이에서 대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 이병화 대사님처럼 지행합일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훌륭한 외교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외교부 또 외교관들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안 좋습니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보면 이 부정선거라든지 이 망해가는 지나간 5년 동안에 현장에 가보면 항상 이 이재춘, 김서구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행합일하고 언행이 일치가 되는 이런 훌륭한 외교관들은 우리가 또 마음껏 공경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겠죠. 오늘은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들 모임에서 이 성명을 발표한 한중 관계의 재정립이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 중인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